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토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모두가 자신이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기업을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럴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은 좋은 점은 찾아보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인 조어소 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러한 기업들이 급여로 하는 장난질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A는 중소기업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급여지만 첫 급여는 근무일이 모자라 온전한 월급이 아니었기에 오늘 받을 급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원하는 금액보다 부족하지만 나름 만족할 만한 연봉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매일 8시 30분에 출근해 9시쯤에 퇴근했으니 야근 수당도 제법 붙을 것 같았죠. 오후쯤에 A의 폰이 진동을 울립니다. 기다리던 급여가 입금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뭔가 이상합니다. 야근 수당은 물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금액에 한참 모자란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마침 퇴근할 때 대표로부터 모든 직원이 급여 명세표를 받는다고 하니 그때 묻기로 한 A였습니다. 급여 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야근도 없이 모두가 퇴근을 서두릅니다. 직급별로 대표에게 급여 명세표를 건네봤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떠나고 입사가 가장 늦은 A가 대표에게 명세표를 받습니다. 기업 발전 기부금은 뭐죠? 대표는 지난달은 온전한 한 달이 아니니 이번 달부터 내는 돈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왜 내야 하는지 A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우리 회사가 상장하면 다 사조로 돌려받을 돈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A는 대표에게 퇴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고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러면 기부금이 아니지 않느냐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A는 그 자리에서 퇴사 의사를 전달하며 기업 발전 기부금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이런 일이 빈번해서 회사에서 만든 제도라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결국 A는 다음날 회사를 나가지 않고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B는 입사 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면접 때 들은 내용은 회사가 바쁘면 주말에 근무도 하고 수당도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만 없이 회사가 바쁜 시기만큼 주 6일로 한 달을 근무했습니다. 시급제로 계약한 B는 그동안 야근에 4일 주말 특근 수당 150%를 생각해 제법 두둑한 급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리에게 받은 명세표는 황당합니다. 주말 특근 수당이 하루당 73,280원으로 찍혀 있었죠. B는 바로 경리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주말에 최저시급으로 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대표가 B를 호출합니다. 대표실에 불려간 B는 대표에게 따져 묻습니다. 주말 근무는 법적으로 시급 150%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맞지 않다며 따지는 그에게 대표는 황당한 계산법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토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거기에 최저시급을 더하면 150%가 넘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B는 노동법을 들먹이며 대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대표에게 다시 알아보겠다는 답을 듣고 B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왜 그렇게 나를 세우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에게 잘했다며 응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B는 갑자기 자리가 이동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전달받기 시작합니다. 어제 응원했던 사람들도 오늘은 B를 외면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눈치가 빠른 B는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 오후에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회사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자신과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B는 대표에게 주말 수당이 모자란 금액을 입금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C는 첫 월급날 대표에게 빌려갑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근로계약서 작성과 약속한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전달 사항 없이 건네받은 근로계약서는 면접 때 약속한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별도로 수당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혹시나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며 건네받은 명세표는 내용이 뭔가 이상합니다. 기본급에 최저임금인 191만 4,440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 듣지도 못한 항목들로 작은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C가 이를 대표에게 묻자 대표는 기본급이 높으면
4대 보험료나 세금이 올라 실제로 직원이 받는 금액이 적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라 답합니다. 하지만 C가 받는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인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 금액만큼을 회사가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어소 기업들이 쓰는 방법인데, 순진한 C는 대표가 이렇게나마 직원을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업무에 복귀합니다. 연말정산이 돌아오면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며 환급받을 때 자기는 오히려 돈을 토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받은 금액은 그대로지만 줄어든 4대 보험료 납부액과 세액의 부족분은 연말에 C가 내야 할 돈이고, 연금 누적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될 테지만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좋은 점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람을 부리기 위해 꼼수를 부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사례는 그나마 순한 맛이고, 이보다 더한 꼼수들은 수없이 존재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직원들에게 대가를 제대로 치르면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 좋은 점을 찾기 어려운 같은 조어소 기업들이 신성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막나이 토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